2022년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2부 문제 1번의 자료 3번 퇴충 연충 문제입니다. 문제는 좀 미리 읽어보시고요. 저는 바로 문제를 풀게요. 물음 3번에 양가로 1번 물음은 퇴충 한도와 퇴직연금 손금산입의 한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퇴직연금 손금산입의 한도는 결국 연충의 한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퇴충의 한도부터. 퇴충의 한도는 둘 중 작은 금액이죠.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액과 추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액 둘 중 작은 금액이 퇴충의 한도가 되는데, 추계액 기준 한도는 어차피 추계액에다가 0% 설정률을 곱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빵일 거거든요. 그럼 얘가 무조건 빵이니까 둘 중 작은 금액은 무조건 빵이라서 퇴충의 한도는 무조건 빵인데, 그런데 기말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요 추계액이 빵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고려해 보셔야 돼요. 계산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문제 자료 7번에 퇴직금 전환금이 있어요. 그래서 추계액 기준 한도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총급여액 기준 한도부터 계산해 볼게요. 우리 문제 자료 1번에 가보시면 총급여액이 11억 5천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안에는 퇴직한 사람에 대한 급여 4천이 되어 있는데, 퇴직한 사람은 이미 퇴직하고 없기 때문에 앞으로 퇴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 사람의 급여 제외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신입사원에 대한 급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신입사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한대요. 그러면 가만히 내비두면 되죠. 세 번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에 대한 급여가 있다. 확정 기여형 가입한 사람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급여 제외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임원상의 한도 초과액이 있는데 걔는 손금으로 인정되지가 않죠. 우리가 퇴충 한도를 계산할 때 이 총급여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만 갖다 써야 돼요. 임원상의 한도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요 안에 포함될 수 없어요. 일단 세무조정 하고요. 임원상여 600만 원 상여 손금 불산입하시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 금액은 한도 계산하는 총급여액에 포함될 수 없다. 2차 문제 푸는 꿀팁 같은 건데, 2차 문제는 주관식이잖아요. 세무조정 사항이 눈에 들어오면 물음을 좀 확인해 보세요.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무조정 해봐라 라는 물음이 있을 거거든요. 세무조정을 하시오 혹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라는 물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문제도 물음 3번에 양가로 2번 가시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주거든요. 미리 작성하시면 돼요. 양가로 1번의 물음을 해결하고 있지만 양가로 2번의 물음도 동시에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2차 시험이니까 무조건 세무조정 해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료 계속 볼게요. 1번 자료에 동그라미 5번. 총무과장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데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더 받았대요. 과다보수죠. 과다보수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총무과장? 상여? 얘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니까 이쪽에서 빠져야 되겠죠. 요렇게가 한도 계산할 때 고려가 되는 총급여액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5%를 곱하면 총급여액 기준 한도가 계산이 된다. 요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얘가 5,220만 원이 된대요. 됐고요. 이제 추계액 기준 한도. 추계액 기준 한도는 지금 우리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전환금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셔야 돼요. 추계액에다가 지금 설정률 0%죠. 0%를 곱하고 설정 전 잔액을 빼신 다음에 퇴직금 전환금을 더하신다. 퇴직금 전환금.
어차피 추계액에다가 빵 퍼센트를 곱한 금액은 무조건 빵이니까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요 설정 전 잔액만 잘 고려하신 다음에 퇴직금 전환금이랑만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설정 전 잔액은 말 그대로 새롭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 설정 전 잔액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자, 회사가 계상해 놓고 있는 기초퇴충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회사는 문제 자료 2번에 기초퇴충으로서 8억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 중에 6억 5천이 별표 1번에 써 있어요. 6억 5천이 손금 불산이 됐대요. 부채가 손금성을 부인당했으니까 이 금액이 이만큼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남은 1억 5천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퇴충이 돼요. 아, 얘가 세무 기준에. 2번 자료의 차변 쪽을 보시면 회사는 8억의 기초 퇴충 중에 2억 6천을 이렇게 상계시켰어요. 왜 그런고 하니 3번 자료.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금 준 거래요. 그런데 그 대변 쪽 보실래요? 3번 자료의 대변 쪽. 그 중에 일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빠졌어요. 1억 2천만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현금으로 지급이 된 부분은 퇴충과 상계하는 거 맞는데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쪽에서 빠진 퇴직금은 뭐랑 상계해야 돼요? 연충이랑 상계해야죠. 퇴충이랑 상계하면 안 되고. 아, 퇴직금 2억 6천 준 건 맞는데 현금으로 준 1억 2천만 퇴충과 상계해야 된다. 1억 4천은 연충과 상계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 퇴충과 상계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부채를 잘못 상계했어요. 잘못 상계한 1억 4천의 퇴충을 다시 살려야 돼요. 부채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요. 부채를 살리면 뭐예요? 손금산입이죠. 그래서 손금산입. 퇴충 1억 4천 마이너스고 부채를 살리는 거니까 마이너스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답에 제가 오타 놨어요. 요거 우리 답 보시면 제가 올려드린 답 보시면 연금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연금 충당금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이에요. 그거 정정하고요. 제가 정정한 거는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설정전 잔액은 너무도 당연하게 세무기준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법상으로는 기초퇴충이 1억 5천이 있었고 그 중에 1억 2천이 퇴직금으로 지급이 된 거니까 새롭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기 전에 남아있는 잔액은 3천이에요. 얘가 뭐다? 얘가 설정 전 잔액이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쓴 거 있죠? 이게 퇴충, 연충의 왁구예요. 좀 이따가 연충할 때도 똑같은 왁구로 갈 거예요. 설정 전 잔액이 3천이라는 거 알았고요.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는 퇴직금 전환금이 7번 자료에서 800이라고 했어요. 두 개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죠. 퇴직금 전환금이 있어서 계산 한번 해봤는데 어차피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돼서 금액은 빵이네요. 그럼 퇴충의 한도는 없다. 빵이다. 그러면 단 한 푼의 금액도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어디? 2번 자료. 회사는 퇴충으로 단기에 4억 6천을 설정했어요. 그 금액만큼 다 손금 불산입하셔야 되겠죠. 설정할 수 없으니까. 한도가 빵이잖아요. 방금 전에 계산해 봤잖아요. 그렇구나. 이제 물음 3번의 양거리 1번의 두 번째 물음 연충의 한도를 계산해 볼게요. 연충 한도. 연충 한도는 마찬가지 둘 중에 작은 금액이죠. 추계액. 해서 세법상 인정이 되는 퇴충,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연충이 될 수 있다. 요게 기말 연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절대로
기말 현재 사회적립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넘어갈 수 없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둘 중 작은 금액이 기말에 연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얘는 누적액이니까 단기 설정의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충의 설정 전 잔액을 뺀다. 요 금액이 한도예요. 추계액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죠. 일시퇴직기준 추계액과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요. 일시퇴직기준 추계액은 뭐예요? 지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임원, 직원들이 한날 한시에 뜻을 모아서 이 회사 더는 못 다니겠어 때려친다면 회사인 우리 법인이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 얼마일까? 그게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6조 1항 1호인가? 맞을 거예요. 16조 1항 1호에 적혀져 있는 그 계산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방법과 그 금액과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그리고 가입은 했는데 재직기간 중에 가입을 해서 미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의 그 미가입 기간에 대한 추계액을 다 더한 금액이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이에요. 뭐라고요?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6조 1항 1호에 따른 금액과 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그리고 DB형에 가입은 했는데 재직기간 중에 가입을 해서 미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그 미가입 기간에 대한 일시퇴직기준 추계액을 다 더한 금액이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이다. 연충도 확정 기여형 가입한 사람은 설정 대상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퇴직연금제도 확정 기여형 아니면 확정 급여형이라고 두 가지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해하실 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 이해하실 때 확정 기여형 가입자는 연충 설정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급여형 가입자일 텐데 DB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이라고? 아니 기여형 아니면 급여형인데 확정 기여형 아니면 확정 급여형인데 확정 급여형에 가입을 안 했으면 확정 기여형 가입자 아니야?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금액을 왜 고려하지? 뭐야 이거?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확정 기여형도 있고 확정 급여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한 가지가 숨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예요. 퇴직연금제도는 요거 세 가지예요. 자, 그럼 다시 판단해 볼까요? 우리 연충은 확정 기여형 가입자는 설정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사람만 지금 요 연충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DB형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있대요. 그럼 어디에 가입한 사람? 여기에 가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의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알았어요. 이제 다 더하면 되죠? 6번 자료 가볼게요. 6번 자료에 동그라미 1번에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이 표에 8억 2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8억 2천. 됐죠? 괄호 안에 확정 기여형의 퇴직연금 3천이 있는데 그 금액은 여기 제외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알아서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6조 1항 1호에 따른 금액이 얼마? 8억 2천. 그런데 그 금액 안에는
확정 기여형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걔 포함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확정 기여형 가입자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만 연충을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표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표에 확정 급여형 연금 가입자 중에서 재직 기간 중에 가입을 한 탓에 미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의 추계액이 나와 있죠. 얼마? 2,500. 걔 더한다고요. 그리고 표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여기에만 가입한 사람. 그 금액이 얼마? 4,000. 걔 더한다고요. 이걸 다 더한 게 보험 수리적 기준 추계액이에요. 얘를 다 더해 보시면 8억 5,500이 된대요. 둘 중 큰 금액은 그러면 8억 5,500이겠죠? 이 전체 추계액 중에 세법은 일부 퇴충으로 설정할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연충으로 설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퇴충 우리 계산해 놨잖아요. 설정 전 잔액이 3,000이었어요. 그런데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새롭게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퇴충이 빵원. 그래서 새롭게 추가 설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말 현재 얼마 남아있어요? 3,000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연축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나머지 잔액 8억 2,500이 연금 충당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실제로 회사가 사외, 그러니까 금융회사, 은행에 적립해 놓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넘어갈 수 없어요. 실제로 은행에 넣어 놓은 금액만큼만 연금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금액을 확인해 봤다. 우리 4번 자료 차기 2월액이 기말 금액이죠. 걔가 9억 4천이래요. 실제로 은행에 쌓여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9억 4천이나 있대요. 그러니까 8억 2,500만큼 연금 충당금 설정할 수 있겠죠. 아, 기말 세법상의 연충은 8억 2,500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미 회사가 설정해 놓고 있는 연충이 있다면 그 금액은 빼놓고 새롭게 추가로 잡아야 되겠죠. 설정 전 잔액을 계산해 보자. 설정 전 잔액. 아까 퇴충할 때 풀었던 그 왁구대로 갈 거예요. 일단 기초 현재 회사의 연충 금액을 근데 5번 자료. 이 주식회사 만세라고 하는 회사는 퇴직연금 충당금을 회계 처리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장부에 없는데. 하지만 연금 충당금은 강제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법에서 손금 잡았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래요? 8억 5천이래요. 전기까지 8억 5천을 손금에 산입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회사가 계상해 놓은 연충은 없지만 세법에서 부채 잡았다고요. 그래서 세법상 지금 기초 연충은 얼마가 돼 있는 거예요? 8억 5천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기 중에 퇴직한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죠. 아까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쪽에서 1억 4천이 빠졌잖아요. 회사는 퇴충과 상계했지만 뭐랑 상계했었어야 됐어요? 이쪽 연충과 상계를 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충을 줄여야 돼요. 연충 1억 4천 유보. 그래서 설정 전 잔액은 7억 1천으로 계산이 돼요. 이 주식회사 만세라고 하는 회사는 기말 현재 연금 충당금으로서 8억 2,500을 설정해서 기말 금액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이미 회사에 7억 1천만큼의 연금 충당금이 있더라. 그러면 추가로 얼마를 더 연충으로 설정하면 기말 금액 8억 2,500을 맞출 수 있을까? 1억 1,500을 더 추가로 잡으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얘가 연충의 한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연충을 회계 처리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연충, 그런데 우리는 강제 조정이죠. 얘 무조건 손금에 산입해야 된다. 연충 1억 1,500 마이너스 유보. 이게 세무사 2차 시험 2022년도에 퇴충 연충 문제였습니다.